오늘은 병원이나 약국을 자주 찾는 노년층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픈 곳이 많아져서 병원 가야 할 일만 늘어나고 먹는 약 가짓수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병원이나 약국 갈 때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간 병원비 폭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확 바뀐 제도, 병원이나 약국을 갈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병원비 폭탄을 막을 수 있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몽땅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특히 병원을 자주 가는 분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오늘 영상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정보의 모든 것 조여사 전성시대입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얘기부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병원 갈 때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많은 혜택을 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에게 큰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이나 지역 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해도 월 60시간 이상 일을 하면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징수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일정 수준 이상 체류 자격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머물면 강제 가입으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국민건강보험은 일정 자격이 주어지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매월 납부한 보험료 재정을 부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 또는 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2,605건, 2022년도에도 37,771건이나 발생했고 2023년에는 44,418건이나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현재 요양기관 대부분은 환자가 주민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 번호만 제시하면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고도 건강보험을 부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는 겁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대여하는 방법으로 진료 또는 처방을 받는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요.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 특히 외국인 중 중국인 부정수급자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2015년 5월부터 5년 6개월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 중 70%가 중국 국적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 중국인들 앞으로 총 2조 4,641억 원의 건보료 재정이 새 나갔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인 어떤 사람이 SNS에 약봉투 사진을 올리고 한국인 신상을 이용해 진료를 받았다. 그랬더니 위장약 보름치가 17,840원이고 진료비는 4,800원 나왔다. 한국에서 이렇게 싼 가격에 진료도 받고 약 처방도 받았다. 라고 자랑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자 보험증을 대여해준 한국인이 나서서 내가 처방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을 면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또 어떤 외국인은 다른 외국인 등록번호를 이용해 4년간 46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입원과 외래 처방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3년 동안 87차례에 걸쳐 마약류와 의약품을 타다가 적발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형편이 어려워도 매월 꼬박꼬박 내고 있는 건보료를 엉뚱한 사람들이 갉아먹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부조리를 막기 위해 확 바꾸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뀝니다. 5월 20일부터 병원, 의원,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 신분증부터 꼭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 진료를 보려는 환자가 본인인지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지 이것부터 확실하게 확인을 한 뒤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환자가 신분증 없이 병원을 갔다면 건강보험 자격이 있어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말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원비 폭탄을 맞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진료를 볼 환자가 19세 미만이거나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나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의사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와 진료 의뢰 및 회성받은 경우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사람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뢰 배송 환자는 의뢰서나 회성서를 가진 경우 1회에 한해 예외를 적용하고 있고, 또 요양병원 입소자 중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환자도 예외라고 하니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지갑도 안 들고 다니는 세상입니다. 번거롭고 불편하고 깜빡하고 그냥 가기 쉽지요. 뿐만 아니라 웬만한 건 다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어둔 신분증을 제시하면 되는 거 아니냐? 본인 확인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건보공단이 신분증 확인 수단으로 제시한 신분증은 사진이 아닌 실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국가보훈 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입니다. 건보공단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여야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명서나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인정됩니다. 즉, 신분증 사본과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깜빡하고 신분증을 안 가져왔는데 가져와야 진료를 볼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 확인이 안 된 경우도 진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건보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병원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보 혜택 없이 본인이 전액 부담한 병원비 이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진료를 본 후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진료비 영수증 등 병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해서 환불해 준다고 했는데요. 그러니 깜빡하고 그냥 가셨다면 진료를 보시고 해당 서류를 준비해 환불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노년층은 신분증 챙기는 거 깜빡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만약을 대비해 휴대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대리 처방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대리 처방은 환자의 의식불명, 거동곤란 등으로 대리인이 대신 처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확인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병원을 며칠에 한 번씩 가는데 갈 때마다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느냐? 초진 환자는 무조건 해야 하고 재진 환자는 20일 제도 시행 이후 한 번 확인을 거치고 나면 6개월간은 안 해도 됩니다. 6개월 이내에 재방문자는 본인 확인 제외 대상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빌려준 사람이나 빌려서 사용한 사람도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고 하니 절대 부정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또한 의료기관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나 피부양자, 본인 여부, 자격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확 바뀌는 제도, 병원 갈 때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야 된다는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신분증이 없다고 진료를 아예 못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보 적용이 안 돼서 병원비로 큰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돌려받는다고 해도 번거롭고 귀찮습니다. 그러니 병원 가기 전 신분증부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